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전략 공천은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결과이고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최근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민주당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전략 공천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전략 공천에 반발해서 당을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한 이용섭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번에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신 후에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정당을 떠나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으신다. 이거 정말 큰 결정을 하신 건데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이 제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5월 2일 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심야에 낙하산 공천을 한 이후에 나흘 연휴 기간 동안에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광주시장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경청2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께서는 새정치를 앞세워서 자기 사람 씹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두 대표의 반민주적인 밀실 정치를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서 엄정하게 심판하라는 것이 저는 광주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또 7일에는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고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것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드린 것보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소명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결정을 하신 것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광주시장 전략 공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광주 시민들의 시장 선택권을 빼앗아가 버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장은 광주 시민이 뽑아야 하는데 광주시장은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는 이런 오만 속에서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장 자리는 그 광주의 얼굴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역사와 시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김한길 안철수가 무슨 자격으로 밀실에서 거래하고 흥정하는 식으로 자기 사람을 임명하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공천 과정이 저는 너무 비민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두 대표가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신문이 나오지 않는 4일 황금 연휴를 앞두고 심야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21세기 민주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 폭거고 공작 정치를 일삼는 첩보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얘기죠. 김한길 대표는 광주는 경선하겠다고 저에게 분명히 밝혔고 광주 국회의원들 역시 저더러 시장에 출마하라고 권유까지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들은 특정인을 지지하는가 하면 이 두 대표는 한마디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가정도 없이 밀어붙인 것이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전략공천이라는 그 정신 자체는 개혁적인 어떤 정치에 필요한 하나의 그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 전략공천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략공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공천은 노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여성들이랄지 이런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또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없지만 본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공천이라기보다는 낙하산 공천이고 밀실 공천이고 지분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누가 새정치를 더 잘 구현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해야지 두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자기 사람 심는 것이 새정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의원님의 발언에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지난 1월인가요?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예. 전략 공천에 대해 찬성한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던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략 공천은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본선에서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월 달에는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장 자리를 안철수 신당에게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권유를 했고 김한길 대표도 저하고 얘기할 때 나가서 안철수 측의 후보를 이기면 그게 당에 기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는 당내 지지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면 전략 공천이 괜찮다는 얘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선이 바로 본선이거든요.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훌륭한 사람을 골라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지 자기 개파 사람, 자기 지분 나누기 차원에서 사람을 밀어붙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상당한 이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됐는데도 중앙당이 전략 공천을 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혹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광주시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광주에 자기 사람을 싣겠다는 것이고요. 김한길 대표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등에 업어야 당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분들 생각에서는 광주에서는 우리가 공천만 하면 누구라도 당선된다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 속에서 광주 시민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윤장현 후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중앙당에서는 윤장현 후보가 이 지금 명목상엔 새정치 가치를 구현할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새정치를 구현할 능력이나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여부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안철수 사람이고 지지율 면에서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분이고 과연 여기가 새누리당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수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는 완전히 밀실에 의한 야합이지 가치를 보고 공천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현재 강훈태 시장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후보 단일화 요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원칙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단일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한길 안철수의 독재를 심판하고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대의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공정한 여론조사처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단일화 방안이라면 저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통 크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보통 단일화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 같거나 정치적인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사람으로 묶어 나가서 이기자 이런 건데 강 시장과 정치 입장이 상당히 다르고 그동안 이제 서로 비판하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너무 선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하고 이제 강 시장하고 그동안 경쟁을 했던 것은 누가 더 시장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를 공천한 것은 시민들의 시장 선택권을 무시하고 광주시장을 자기 두 사람 뜻대로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그런 폭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 것이 저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네. 자, 만약 끝까지 단일화를 노력을 했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완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단일화가 안 돼서 낙하산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민 후보로 출마해서 싸워 이겨야 되겠죠. 네, 이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새정치 후보와 그다음에 이 무소속 후보의 강자가 이제 대결이 되는데 세 분이 나오면 아주 상당한 또 복잡한 선택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이 필요한데요. 저는 또 윤장인 후보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만약 그분이 시민운동을 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단다면 이런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시의 경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낙하산 공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지난번 그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중앙당은 이미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옵니다. 계속 여쭙고 전략 공천 할 것이냐 물을 때 아니라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13일 날 5사람의 국회의원이 이제 전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때 이제 큰 구도하에서는 강주에서 윤장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지 선언 후에 후폭풍이 너무 거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랬다면 그 시기에도 빨리 당이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발표를 좀 빨리 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주시장 자리는 강주의 얼굴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먹기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강주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당도 떠나고 의원직도 버렸습니다. 저 이용섭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애롭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